여러분 안녕하세요. 포포트 신간이 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은 없고 사건 없는 역사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사건이나 인물들을 대신 알려주는 시간, 인터위키입니다. 잉글랜드의 특급 신성 주드 벨링엄이 포포트 본지 4호로의 메인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2003년생의 어린 나이지만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고 스타 군단인 잉글랜드 대표팀 내에서도 빛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 스콜스, 프랭크 램파드, 스티븐 제라드 등 잉글랜드 미드필더의 계보를 잇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제는 레알 마드리드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의 러브콜을 뒤로하고 레알의 흰색 셔츠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 벨링엄. 포포트 4호로에 있는 벨링엄의 독점 콘텐츠 일부를 인터TV를 통해 전달합니다. 벨링엄은 잉글랜드 웨스트 미들랜드주 스투어 브리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버밍엄 시티의 팬이었던 벨링엄은 경찰관인 아버지와 가족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2살 어린 그의 동생 조브 벨링엄과 함께 버밍엄 외곽에 있는 집 앞 잔디에서 축구를 연습했는데 벨링엄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우리는 아침부터 밤까지 축구를 했다. 특히 학교를 가지 않는 여름방학 때는 하루 종일 축구만 했었다. 우리끼리 매일 하는 축구시합에서 우리는 스스로 오늘 시합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라 부르며 진지하게 경기를 임했다 라고 회상을 했습니다. 버밍엄 시티는 벨링엄이 7살 때 그를 유스팀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때부터 가족과 클럽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본격적으로 축구를 익혔습니다. 벨링엄은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아버지는 대충은 없다. 하려면 100% 이상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은 아직까지 나의 가르침이 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벨링엄은 지독한 연습벌레였고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유스팀 코칭 스태프들에게 많은 것을 원했고 가장 먼저 훈련을 시작해 가장 늦게까지 훈련을 마치는 그런 선수로 알려졌습니다. 벨링엄은 13세 때 잉글랜드 대표로 선발됐고 생각보다 일찍 U15 대표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1년 후 잉글랜드 U16 대표팀에서는 프랑스와 브라질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둔 주역이 되었고 소속팀에서도 활약은 이어졌습니다. 버밍엄 U16 경기에서 벨링엄은 리버풀을 8대4로 이긴 경기에서 4골을 기록하고 다른 3골에도 기여하며 두각을 보였습니다. 이 중 한 골은 하프라인부터 시작한 단독 드리블 후 성공시켰던 득점이었습니다. 2019년 여름 벨링엄이 16번째 생일이 지난 며칠 후 프리시즌과 동시에 버밍엄 1군에 올라섰습니다. 새로 부임한 펩 클로트 감독이 벨링엄을 1군으로 선발한 것이었는데요. 벨링엄은 버밍엄의 미드필더로서 등번호 22번을 선택했고 여전히 그의 등번호는 22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벨링엄을 지도했던 클로테 감독은 그에게 홀딩 미드필더를 의미하는 4번,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를 의미하는 8번, 그리고 득점과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10번으로 모두 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 벨링엄은 4+8+10의 의미로 22번을 달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도 도르트문트와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22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로테 감독은 어린 시절의 벨링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벨링엄은 1군 데뷔 첫날부터 거침이 없었다. 포르투갈에서 친선 경기를 가졌는데 피지컬과 정신적인 측면 모두 다른 1군 선수들과 차이를 볼 수 없었다. 경기 후에도 경기 때 있었던 본인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기술을 연습하는 훈련을 했다. 나는 자기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고 조언했으나 벨링엄은 늘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훈련하고 집중을 했다. 마치 벨링엄은 나의 능력치에 한계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벨링엄의 공식 데뷔전은 2019년 8월 리그컵 1라운드 포츠머스 원정 경기였습니다. 16세 38일째 되는 날이었고요. 물론 클럽 역사상 최연소 1군 데뷔 선수로 기록됐습니다. 비록 버밍엄은 0대3으로 패배했지만 벨링엄의 경기력은 돋보였습니다. 지역지인 버밍엄 메일은 벨링엄을 MOM으로 선정하면서 그의 활약을 인정했습니다. 경기 후 클로테 감독은 당시 벨링엄의 데뷔전을 회상했는데요. 비록 졌지만 벨링엄의 플레이는 독보적이었다. 그는 다른 미드필더를 도와줬고 스트라이커들과 함께 골 찬스도 만들어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득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화가 많이 났었다. 그날 경기에서 벨링엄을 보고 나는 야 이놈 예상대로 보통이 아니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어린 나이에 첫 데뷔임에도 불구하고 주눅든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더 잘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모습이었다 라고 벨링엄의 어린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곧 유럽의 여러 클럽들이 벨링엄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버밍엄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었는데요.
당시 클로테 감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럽의 빅클럽들이 벨링엄을 원했다. 맨유, 리버풀, 맨시티, 첼시, 바이에른 뮌헨, 도르트문트, 유벤투스 같은 팀들이었다. 나는 버밍엄 구단주와 대화에서 벨링엄이 1월 이적 시장에서 어디로 가지 않고 여기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 구단주는 글쎄 남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는 일인가? 라고 답변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고 그해 3월부터 다른 구단들과 마찬가지로 버밍엄 역시 재정난에 빠졌습니다. 벨링엄의 이적료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었던 구단은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팬데믹으로 인해 대부분 클럽들이 비용을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선수 이적료 규모 역시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고요. 클로테 감독은 코로나 제한 조치가 완화될 때까지 16세 벨링엄의 몸값을 유지시키는 특명을 받았습니다. 클로테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벨링엄을 훈련시키면서 나는 다른 클럽들이 그에게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러면서 나는 네가 어딜 가든 영원히 너를 지지할 거야 라고 말을 해줬고 나는 클럽들이 관심이 혹시나 벨링엄을 들뜨게 해 그가 훈련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벨링엄은 흔들림이 없었다. 하루는 구단주가 내게 오늘 맨유에서 벨링엄을 보러 왔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를 훈련에서 하루 제외시키라고 전해왔다. 그런데 놀랍게도 벨링엄이 먼저 맨유와 미팅을 거절해버렸다. 그리고는 훈련장에 나타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클로테 감독은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벨링엄은 현재 자신이 속한 구단이 먼저라는 생각을 나에게 분명히 전했다. 그는 돈에 대해서는 큰 생각이 없었고 도르트문트는 그가 분데스리가와 유럽 축구에서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제시했다. 그것은 당신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벨링엄의 행선지에 대해서 도르트문트가 가장 좋은 선택지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밍엄의 구단주는 후에 맨유가 벨링엄을 데려가기 위해 다른 클럽들이 제시한 이적료의 2배를 제시했던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물며 알렉스 퍼거슨 감독과 에릭 칸토나까지 나서서 벨링엄을 설득했지만 시즌 종료 직전 벨링엄은 2,500만 파운드, 하나로 약 405억 원 정도인데요. 이적료로 도르트문트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 도르트문트에서도 벨링엄은 10대 선수로서 완벽함을 보여줬습니다. DFB 포칼에서 데뷔전을 치른 벨링엄은 경기 시작 30분 만에 구단의 최연소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고요. 시즌 막바지에는 분데스리가 올해의 신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포칼을 들어 올렸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8강에 올랐습니다. 비록 맨시티에 패배했지만 벨링엄은 에데르송의 방어를 뚫고 골망을 흔들었고 이때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저런 선수가 이제 고작 17세라니 사기 수준이군 이라며 혀를 내두르기도 했습니다. 도르트문트의 피지컬 코치 패트릭 아이번 베거는 벨링엄을 처음 봤을 때 놀랐던 경험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벨링엄은 18세였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성숙해 보였다. 마치 한 10살은 더 먹은 성숙한 성인의 아우라를 느꼈다. 또한 벨링엄은 체력적으로 매우 우수했다. 체력 소모가 높은 포지션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속되는 경기에서 지치지 않는 체력을 보여줬다. 그는 다른 스포츠에도 소질이 있는 듯 했다. 하루는 그가 나에게 자신이 축구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크리켓 선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축구와 크리켓은 완전히 서로 다른 형태의 스포츠가 아닌가. 아무튼 벨링엄은 스포츠에 대해서 천재적인 소질을 갖고 태어난 듯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벨링엄은 지독한 연습벌레였는데요. 체력 단련에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피지컬 코치가 이제 그만 좀 하라 라고 조언을 해야 할 정도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번 베거 코치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벨링엄은 매일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했다. 나의 업무는 선수들의 근력과 체력을 키워주는 것인데 벨링엄은 내가 그를 말려야 할 정도로 운동을 지나치게 열심히 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 후 몸의 회복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데 벨링엄은 지나칠 정도로 많은 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나중에 휴식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헬스장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것은 바로 벨링엄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2022년 벨링엄은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월드컵에서 주역으로 나섰습니다. 카타르에서 이란을 상대로 3사자 군단 유니폼을 입은 이후 첫 번째 골을 성공시키기도 했고요. 잉글랜드 팬들은 비틀즈의 헤이 주드를 합창하면서 벨링엄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벨링엄이 프로 데뷔 이후 항상 응원가로 들어왔던 친숙한 노래였습니다. 세네갈을 상대로는 조던 핸더슨과 해리케인의 골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클로테 감독이 찬사를 이어갔습니다. 월드컵에서 벨링엄을 보았을 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잉글랜드 팀의 리더같이 성숙해 보였다. 또한 리더가 되기 위한 모든 준비도 마친 듯 했다. 그는 항상 최선을 다했으며 중요한 경기에서는 그 능력치의 배를 보여주었다.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분데스리가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였고 월드컵에서는 그보다 더 좋은 기량을 선보였다 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이후 유럽의 빅클럽들이 벨링엄의 영입을 위해 다시 한번 줄을 섰다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2월 중순에는 리버풀이 앞장서며 벨링엄을 원했고요. 이후 레알, 맨시티, 맨유 그리고 첼시 등이 벨링엄 영입에 줄을 섰습니다. 엘링 홀란드와는 다르게 벨링엄의 도르트문트 계약서에는 바이아웃 조항이 없다고 전해집니다. 따라서 도르트문트가 벨링엄을 놔주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무려 1억 3천만 파운드, 약 2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알이 현재 가장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 욘 프라다 기자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레알에게 벨링엄은 최우선 영입 대상이다. 루카 모드리치와 토니 크루스의 나이는 지금 각각 37세와 33세이다. 레알은 카마빈가, 발베르데, 추아메니와 같이 뛸 젊은 미드필더의 영입을 원하고 있다. 레알은 벨링엄 영입을 위해 도르트문트와 이미 작년에 한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고 레알의 경연진은 도르트문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벨링엄이 레알에서 뛰고 싶어 할 거라는 굳은 믿음과 함께 벨링엄의 영입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제 벨링엄의 장점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제라드와 램파드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할 정도로 전천후 미드필더로 성장하고 있는 벨링엄입니다. 주 포지션은 8번 중앙 미드필더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5번, 6번, 8번, 10번, 심지어는 11번까지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면서 완성형 미드필더로 자리 잡고 있고요. 공격형, 수비형, 윙어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속팀과 대표팀에서는 왕성한 활동량과 뛰어난 패신력을 바탕으로 박스투박스로 움직이며 공수 모두에 기여하는 스타일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186cm, 75kg의 피지컬이 어린 나이부터 완성돼 있었기 때문에 밸런스가 상당히 좋고요. 이미 16세부터 1군 무대에 뛰었을 정도로 체력, 주력, 몸싸움, 활동량이 성인 레벨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현대 축구에서 핵심적인 요소인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높은 미드필더로 평가를 받고 있고 이런 이유로 제라드와 비슷하다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벨링엄은 미드필더에 필요한 모든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탄탄한 기본기, 우월한 피지컬을 활용한 볼키핑, 뛰어난 전진 능력, 정교한 패싱력, 날카로운 킥력, 넓은 시야, 적극적인 압박, 상대의 패스 길목을 읽는 능력까지 대부분의 능력을 모두 갖춘 육각형, 그것도 큰 육각형 미드필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특히 벨링엄의 킥력이 아주 좋은 편인데요. 도르트문트 이적 후에 초반에는 안정적인 패스를 시도했지만 적응을 마치고 나서는 모험적인 스루 패스와 과감한 롱패스를 통해 공격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발을 모두 잘 사용하고요. 워낙 킥력이 좋기 때문에 어느 각도에서든 과감하게 슈팅을 시도해 찬스를 만드는 것도 장점입니다.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축구 지능이 부족하면 현대축구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요. 벨링엄은 어린 나이에도 최고 수준의 오프더볼 움직임과 축구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미래가 더 기대되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판단을 통해 박스 안으로 들어가 슈팅을 시도하고 때로는 후방까지 내려와 빌드업을 주도하기도 하는데요. 이 판단 자체가 매우 좋은 선수입니다. 패스를 줄 때, 드리블을 칠 때, 슈팅을 시도할 때를 잘 구분하고 90분 내내 같은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도 장점입니다. 유일한 단점은 이제 경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기가 잘 풀리지 않으면 다소 무리한 플레이를 하는 경향이 있고 불필요한 반칙을 범하기도 합니다. 간혹 템포를 끊거나 공격 찬스에서 판단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나이를 감안하면 이미 동나이 때에는 최고 수준의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경험적인 부분만 좀 쌓는다고 하면은 월드클래스 미드필더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수가 바로 벨링엄이고 그렇기 때문에 레알을 비롯한 많은 클럽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잉글랜드의 특급 신성이자 앞으로 전 세계 축구를 이끌어갈 미드필더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벨링엄이 어디로 향할지 또 어떻게 성장할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